미즈호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430로 내려잡았습니다. 인텔의 1.8나노 공정 첫 CPU의 공식 출시 계획이 나왔습니다. 브로드컴이 구글과 대만 미디어텍의 파트너십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하며 지난주 급락세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9%, S&P 500 지수는 0.6% 올랐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4주 연속 하락한 만큼 투자자들이 적극 매수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부정적인 재료들이 있었음에도 지수가 오른 점이 저가 매수에 대한 욕구를 방증하는데요. 2월 소매 판매가 부진했고 백악관에서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죠. 거기다가 최근의 증시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베센트 장관의 발언까지 들려왔죠. CFRA 리서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른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시장이 단기 반등에 들어선 상태라며 S&P 500 지수가 5,400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첨단 주행 보조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주가는 큰 폭으로 밀려났는데요. 그동안 테슬라는 중국의 데이터 규제로 인해 중국 안에서 FSD 기능을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죠.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바이두의 지도 데이터를 접목해 FSD 주행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테슬라의 FSD 성능이 현지 경쟁업체인 비야디나 샤오펑, 샤오미 등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는데요. 그리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FSD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현지 라이벌들을 상대하기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인텔이 1.8나노 공정을 이용한 첫 CPU를 내년 1월 공식 출시합니다. 이름은 팬더 레이크, AI가 탑재된 노트북용 CPU인데요. 본래 수율 문제로 내년 중반 이후로 출시가 지연된 바 있었으나 그보다는 앞당겨진 겁니다. 이와 별개로 신임 CEO 리프 탄이 임명 30일 내에 자사주 $2,500만 매입할 거란 계획이 밝혀졌는데요. 투심을 함께 끌어올리며 주가는 6.8% 반등했습니다. 중국 최대 검색 포털 업체인 바이두가 새로운 AI 모델 어니 X1을 공개한 뒤 급등했습니다. 경쟁사인 딥시크의 AI 모델과 동등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인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인 어니 4.5 역시 공개했습니다. 이 역시 오픈AI의 GPT 4.5 모델을 앞선다는 주장. 그에 반해 이용료는 100분의 1에 불과하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바이두의 주가는 9% 급등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과 버진 갤럭틱이 영국 내 전기 항공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합니다. 조비의 4인승 eVTOL 항공기가 영국 히드로와 맨체스터 지역을 연결하는 단거리 이동에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인증 및 승인 등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드론 및 항공 택시 테마의 주가를 자극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3% 급등했습니다. 어펌 홀딩스는 초대형 고객사인 월마트가 어펌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스웨덴의 BNPL 기업 클라나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4.2% 급락했습니다. JP모건은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라인이 거시경제 소음에도 견고한 예약 추이를 지켜냈다며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가는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관세와 경기 사이, 미 증시가 두 개의 커다란 추 사이에서 다시 상승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간밤, 장 초반은 스콧 베센트 장관의 발언에 불안한 출발을 보였는데요. 최근의 증시 하락을 건전한 조정이라 언급한 데 따른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으로 불리는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 계획 시행까지일 것이며 그 이후엔 명확해질 거라고 했죠.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을 의식한 발언입니다. FOMC를 앞두고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에 미셸 보먼 이사의 임명을 확정짓기도 했는데요. 보먼 이사는 통화정책에 있어선 매파, 금융규제로는 비둘기파로 분류됩니다. 보먼 이사는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지명한 인물,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나갈지도 주목해보시죠.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7,227억 달러로 전월보다 0.2%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 0.6% 증가를 밑돈 데다 2021년 7월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숫자 자체는 확연히 꺾였지만 세부 지표를 들여다봤을 땐 그런대로 괜찮았다는 평가인데요. 자동차와 부품 제외 수치는 0.3%로 예상에 부합했고요. 석유, 자동차를 제외한다면 0.5% 상승으로 예상치 0.4%를 상회합니다. 전반적으로 GDP에 반영되는 수치로는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죠. 다만 제조업 경기를 다시 부양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뉴욕주 제조업 지표만 봤을 땐 아직까지 실망스럽습니다. 지난달 5.7포인트를 기록하던 제조업 활동지수 마이너스 20포인트로 크게 꺾였기 때문인데요. 늘어나면 좋은 신규 주문과 운송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크게 하락했고 투입되는 비용은 오히려 4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뉴욕주 제조업이 이렇게 꺾인 건 2024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이 주목하는 PC 물가지표에 대한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헤드라인이 0.31%, 코어 0.34%의 전망치 평균이 집계되고 있으니까요. 관세의 그림자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구글이 AI 칩 디자인 및 개발을 위해 대만의 미디어텍과 협력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칩은 차세대 TPU 칩으로 제미나이 AI나 유튜브 등에 사용되며 구글 AI 전략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이 협력으로 생산을 담당하는 TSMC와 더 용이한 소통이 가능하고 결국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거란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디인포메이션은 이 소식이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단절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전했지만 주가엔 충격이 감지됐습니다. 브로드컴은 그동안 TPU와 다른 AI 칩 사업에서 몇 년간 수백억 달러 규모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브로드컴 외 반도체 종목들의 긍정적인 의견은 여전한데요. CT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에 반등이 지속될 거라며 목표가 150달러를 제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UBS는 엔비디아 목표가를 각 200달러, 185달러로 제시하며 공고한 시장 지배를 강조했습니다. TSMC,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도 긍정적 투자 의견이 있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후티 반군을 통제하라고 경고하면서 WTI 원유 선물이 0.6% 올랐습니다. 유로존의 독일 부양책과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에 달러화가 이틀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ETF에 5주 동안 55억 달러의 자금 유출이 있었던 가운데 비트코인과 XRP 등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